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상님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게 여기 앉아서 녹음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드디어 공개 방송을 하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녹음인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그쵸? 네. 어떻게. 영업을 당해서 그쵸. 그러신 분들도 있고, 뭐, 원래 저희 방송 들어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그때 와주신 분들 정말 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네, 맞아요. 즐거웠고 음. 네.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좀 좋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이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다 보니까 대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네. 그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좀 즐거웠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걸 하면, 뭐, 라이브, 뭐, 그쵸. 이런 거를 네. 하면 채팅이 좋은데, 되니까 그거는. 네, 네. 채팅 같은 걸로 하면 좋은데, 근데 하면 많이들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아, 그쵸. 네, 항상 네. 정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일주일에 그렇죠. 뭐 한 번씩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어쨌든 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만나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냥 좋아하시겠거니 하고 막연히 예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SF 팬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 행사였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좀 맞아요. 뿌듯했어요. 다들 재밌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최애 SF 자랑대회 뭐 이런 걸 네. 했잖아요. 그때 너무 열심히 정말 자기가 거의 좋아하는 작품을. 네, 모인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손을 드시면서 내가 아끼는 작품을 좀 소개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네, 저희도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더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있거든요. 댓글도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지난번 공개방송 때 그 전 방송 있잖아요. 옥타비아 버틀러 네. 특집에 대한 댓글을 아직 못 읽어드렸기 때문에, 네. 예, 그것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페이스북에 영광인데 전혜진 작가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임신이나 출산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혜진 작가님께서 최근에 직접 쓰신 280일이라는 소설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읽었는데 네. 정말 어떤가요? 어떤 280일이 그거죠?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기간인데 매우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랄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저도 제 주변에 이제 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동료,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뭐 아기가 10달 있다 나온다.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여성에게는 높은 확률로 이제 인생에 한 번쯤은 일어날 만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에 알면 알수록 좀 화가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뭘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우리가 뭐 높은 공직에 올라가든 연예인이 되든 뭐 가수가 되든 아니면 아주 뭐 공장에서 일하든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뭐 어디서 살든 간에 우리가 살아 있다면 뭔가 그 만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알면 알수록 비가역적인 육체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출산 후에도 뭐 몸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몸매가 이뻐진 연예인 뭐 이런 네. 거 많이 보잖아요, 기사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도 물론 힘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몸의 관절이 다 약해져가지고 그게 제대로 돌아올지 보장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제 임신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신 출산에 들어가는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보험이 안 되거든요. 네, 실비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좀 늦게 아기를 낳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나이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늦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기형아 검사라던가 산전 검사 뭐 그다음에 또 수정이 잘 안 되면 인공 수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배란 촉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면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래요. 거의 막 1,000만 원대의 이제 비용이 깨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보험이 안 되고 이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정말로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족 자살을 바라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지금 네. 충분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쵸. 낳아서 키우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잘 안 해주면서 여자들이 요새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애를 안 낳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 소설에 뭐 예를 들면 아기를 안 갖고 싶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갖게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 갖고 싶어서 정말 한 9번쯤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겨우 갖게 된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4명의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인데, 저는 대단히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네, 임신이나 출산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 이런 거는 미리 알고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요새 다행히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그러니까 뭐 아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육아 대백과 뭐 이런 책들은 상당히 많이 뭐 이미 있지만 경험을 쓴. 네, 어떤 여성의 몸 그러니까 네. 어머니의 몸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웹툰도 하나 있죠. 그쵸. 네이버 웹툰에 아기 낳는 만화였나? 네네. 예, 그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최근에 우아영 작가님이 쓰신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2019년 8월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학 기자세요. 네, 과학 기자신데 이제 자기가 임신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그 많이들 모르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가 아닌 임산부의 몸의 변화와 임신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학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정말 근데 남자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네. 읽어야겠죠. 네. 뭐 알아- 여자 혼자서 알아야-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쵸, 네. 그래서 남자도 꼭, 남자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지용 교수님께서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야생종이 저번에 저희가 절판되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와일드 시드라는 제목으로 재번역이 되고 이제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옥은 작가의 번역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읽어본 사람들이 상당히 추천하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진짜 2019년 8월에 출간이 돼가지고 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녹음할 당시에는 이거를 네. 몰라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창의재단 과제에 선정된 거 많이들 축하를 해주셨어요. 임태훈 교수님도 그 다음에 강미령 님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허큘리스 님도 같이 축하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호 님께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대단히 이제 성의 있는 리뷰를 많이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옥타비아 버틀러 특집에 대해서도 뭐 들으시고 임신의 고통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생물 간에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본인의 그 애완동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강아지와 같이 살면서 강아지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 강아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 강아지는 무엇을 원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네. 강아지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코아 분가분가님께서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닥터 스톤이라는 만화와 애니를 추천을 한다고 하시네요. 이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전 인류가 갑자기 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석화 뭐 이런 돌이 되어버리고 3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혼자 깨어나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과학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 원시화된 지구에서 과학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게 일단은 만화로 나왔고 최근에 애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작품인데 그 박무직 씨라고 옛날 그 제가 청소년기에 그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셨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자. 또 그 SF 컨벤션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에디토리얼 북스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가시면 후지 다이오 작가의 강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지 다이오 작가님은 그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진래퍼라는 작품의 작가분인데요. 저도 대단히 팬이어서 그때 컨벤션 갔을 때 그 공장님 도움으로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나가시는 거를 제가 이제 봐가지고 황급히 이제 토끼님을 데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뭐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팟캐스트 한다고 이제 네. 소개드리고 이제 사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옆에 이제 보릿자루처럼 있었어요. 네. 근데 영어로 해도 아마 네, 네, 가능하셨을 뭐 것 같아요. 그렇긴 예, 이분이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가시는 분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후지 다이오 작가님이 이 강연에서는 거의 SF, 일본 SF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도 잠깐 들었어요. 가서.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내용, 뭐 예를 들면 츠츠이야 스타카라던가 또는 일본 침몰로 유명한 고마츠 사쿄라던가 뭐 이런 작가들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SF 역사, 일본의 역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저는 이제 이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강연을 직접 듣진 못했는데 그 SF 작가 진영에서 건담은 SF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반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건담이 상당한 팬덤을 이제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SF 작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좀 그 SF가 상당히 마이너한 그런 장르로 치부되어서 그걸 벗어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에디토리얼 북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토 케이카쿠 작품을 최근에 공상님이 좀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상당히 최근에 이제 최근 일본 SF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면서 상당히 이제 일본 SF계의 한 획을 그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토 케이카쿠라는 필명입니다. 그 본명은 아니고, 필명이군요. 예, 그 케이카쿠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토 계획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토 프로젝트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명으로 이제 쓰신 분인데 이분이 요절을 하셨어요. 한창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근데 요절을 하시기 전에 남겼던 이 작품들이 상당히 주옥 같은 작품들이라 가지고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학살기관은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하모니라고 해서 세기말 하모니라는 네.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제국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작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에디토리얼 북스에서 나온 요하네스버그의 천사들이라는 작품을 읽었거든요. 상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다루고 싶고 미야우치 유스케라는 분의 이제 작품인데 이분 작품이 나오키상에도 노미네이트 될 만큼 이제 순문학계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래서 그 순문학계에서 주목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요. 어떤 사회적인 예를 들면 중동 지방의 내전이라던가 뉴욕의 9.11 테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이제 소설을 이제 그 요하네스버그의 천사들이 이제 연작 소설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소설들이 그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 작가분 스스로가 상당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중동 지방의 그런 내용들도 아마 작가분이 경험한 거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생생한 묘사. 그 다음에 그 안의 뭐 어떤 역학관계라던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묘사되어 있으면서 재밌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좀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개 방송 때 네. 우디님께서 네. 저희 애청자님인 우디님께서 게스트로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3명이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님이 저희한테 간혹 팬레터를 보내주시곤 네. 하는데 이번에도 공개 방송 후에 막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천하제일 SF 대회에서 네. 이제 그 관객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네. 이게 정말 좋은데 정말 좋아요 막 이러면서 좀 네. 이제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네. 그런 SF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 설명이 없어도 참 많이 전해졌고 그런 이제 어떤 작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함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참 소중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감동 같은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재님께서도 저희보다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호님이 또 그 이 공개 방송에 대해서도 네. 그 리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좋았고요. 그 다음에 SF란 무엇인가,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두근두근 문예부를 그래서 도키도키 네, 리터레이처 클럽. 도키도키 이거 저 그 스팀에서 사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스트 모니카. 그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진짜 시작 부분만 아직 네.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공포물인 것도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네. 겉으로 그 보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건 없고, 영어나 일본어였나? 뭐 하여튼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잘 네.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패치가? 패치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호기롭게 이왕 하는 거 영어 공부도 해야지 이러면서 일본어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본어로는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심포닉 레인이라는 게임을 일본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하신 김에 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사실 그냥 공포물이 아니라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즐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원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이 SF 커머셜에서 영업하려다가 실패한 청취자시고 원래도 이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던 분이라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서. 네. 그래서 우디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원래 크로스 카운터를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미 방송이 끝나버린 상태라서 더 이상 응원이라던가 이런 걸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는 적극적으로 댓글 달고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차원희님께서도 이제 우디님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제 테라포밍 마스 이거는 저희 공개 방송에서도 다른 분께서 좀 추천을 해주신 보드 게임이잖아요. 네, 저는 해봤어요. 그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렇구나.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데 경험이 필요한 게임인 것 같고. 그래서 금성이나 목성을 개척하는 확장팩이 있다고 하네요. 확장팩은 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기본판만 해봤고. 정말로 우주를 개척하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그리고
타임 스토리즈라고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보드게임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랑 그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데드 오브 윈터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스토리즈는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여기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네, 시간 여행을 소재로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흥미가 동하더라고요. 보드 게임만까 생각나는 건데 네. 그 팬데믹이라는 보드 게임도 있습니다. 팬데믹? 네. 네. 그것도 혹시 뭐 그거는 이제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저 해본 것 같아요. 각 그 플레이어들이 그 전염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행기로 이제 실어 날라가지고 그렇죠. 약 개발은 약 개발대로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보면은 뉴욕이라던가 뭐 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도시는 되게 네. 전염에 그 취약하고 또 네. 많이 빨리 퍼지기도 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저 해봤어요. 네. 그것도 네. 혹시 그게 굉장히 그 전염병의 뭐 그 뭐라 그러죠? 전염 경로 같은 거를 네. 굉장히 잘 짜놔가지고 맞아요. 그거에 네. 혹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 명절 때 네. 친척들이랑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초반에 설명만 잘 들으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막 난이도가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설정 같은 것도 상당히 리얼하고 네. 그래서 네,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란 앨리슨 걸작선도 추천을 해주셨네요. 이 할란 앨리슨이라는 작가가 옥타비아 버틀러를 발굴한 작가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분 좀 유명한 작가분이 옥타비아 버틀러를 발굴했다고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네, 할란 앨리슨이라는 분이었고요. 이 분의 걸작선이 최근에 아작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저희가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제가 정확하게 비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차없는 그런 글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그렇게 네. 좀 표현이 네. 그러니까 네. 해피엔딩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네, 배드엔딩도 많고 어떤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네. 좀 이제 날카로운? 네, 날카롭기도 하고 네. 읽고 있으면 조금 우울해지고 좀 네, 그런 작품들이 많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분 작품도 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럼 저희가 네. 댓글 소개해 드릴 게 많아가지고 네, 올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도면 좀 소개를 다 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메인 주제로 다룰 거는 전통 문화 창작 컨퍼런스 히어로드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라는 이벤트를 갔다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리뷰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한국 컨텐츠진흥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여러 규장각이라던가 국사편찬위원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역사 관련 자료들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이 국가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행사 이름은 한국 전통 문화 창작 컨퍼런스고 주제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19년도는 주제가 히어로들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었죠. 네. 그래서 공상님이 아시는 분이 여기 재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저한테 막 조언을 좀 구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주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 거 같냐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던데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 행사에 그래서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여기에 상당히 저희 일단은 김보영 작가님이 나오셨고요. 네. 김보영 작가님이 나오셨고 오트슨 작가님도 나오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웹소설로 유명하신 그 박스오피스 작가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흥미롭게 생각하실 만한 영화사 대표님 네, 나오셨죠? 그 영화 제작자, 이동하 제작자님이 부산행과 염력을 이제 제작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도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신의 퀴즈라던가 김과장, 열혈사제, 굿닥터 등의 이제 드라마 작가이신 박재범 작가님도 나오셔서 또 대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각각 한 20분 정도씩 좀 그 한국형 히어로라는 게 뭔가 뭐 아니면 우리가 한국형 히어로의 뭐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은 어떤 히어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히어로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 자신의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시간이 좀 네, 다들 좀 쟁쟁한 분들이셨는데, 그 짧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에 어떤 질문 같은 것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번 이 행사 있기 한 주 전에 이제 SF 컨벤션이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여성 슈퍼 히어로에 대한 강연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또 주제가 겹쳐가지고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그 DCDC님하고 권나연 일러스트레이터님이었나? 권나연 칼럼니스트하고 이제 같이 하셨던 건데 그것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블이랑 DC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 히어로들이 어떻게 부각이 되고 있나, 어떻게 다뤄졌는가 이제까지. 그리고 그거의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캡틴 마블이나 원더우먼 뭐 이런 캐릭터들 나왔겠네요. 거기서 이제 또 재밌었던 게 화이트 폭스라고 그 한국의 구미호 전승을 이제 모티브로 한 히어로가 있대요. 한국인이래요. 진짜요? 네, 마블에. 네. 몰랐네요. 네, 화이트 폭스라고 있다고 전혀 몰랐네요. 들었고요. 또 재밌게 들었던 거는 그 냉장고 속의 여자라는 그 히어로 코믹스 관에서 팬페이지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페이지냐면 어떤 여성 히어로가 있었는데 그 히어로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누구의 연인으로 나와요. 근데 그 남자 캐릭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빌런이 이 여자 캐릭터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남자 캐릭터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의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희생물로 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슈퍼히어로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냉장고 속의 여자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다 이제 그 웹사이트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그 코믹스를 만드는 이제 작가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차차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를 만든 분은 이제 스토리 작가로 이제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영어로 된 웹사이트인 건가요? 그러면? 그쵸. 네. 그쵸, 냉장고 속의 여자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거는 그 컨퍼런스 얘기는 아니었고요.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상님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행사에서도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한국형이 무엇인가, 한국형 히어로란 무엇인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게 아기장수 전설, 이게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서양식 이제 슈퍼히어로랑 조금 상반되는 그런 그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그런 전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홍길동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우치라던가 뭐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드라마 얘기도 재밌었어요. 드라마를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저는 한국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내의 유혹이거든요. 점 찍고 나오는 거요? 나서 옛날에 그거를 봤던 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하면 보통 치정극, 막장 드라마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이 아니지, 그 행사 가가지고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한국 드라마의 역사가 꽤 길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한국 드라마의 역사가 참 길고, 그리고 특히 사극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어떤 대하 사극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극에서 보통 이제 히어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히어로들이 그 어떤 시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히어로들의 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어떤 유신이라든가 그러니까 독재, 군사정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매체를 통해서 매체를 프로파간다로 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이성계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이런 사극의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 사람들이 딱히 어떤 개인적 고뇌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고 그냥 영웅으로서 뭔가 사실 이성계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영웅이 됐죠.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오래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반공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 문화라고 하죠 보통. 그쵸. 그리고 여성 히어로는 없었나? 그러면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그 많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이 주역으로 나온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게 메야 뭐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인천하라던가 장녹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주요 메인스트림의 정치를 하는 가운데 여자들이 그 사이드 스트림의 암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도 여성 히어로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장금이라고. 사실 대장금이 정말로 저도 이 대장금 할 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약간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그 뭐였죠? 무슨 맛이 난다, 감이었나요? 감맛이 나서 감맛이 난다고 아래였는데 왜 그렇게 그 대사 있지 않나요? 그쵸. 왜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대장금이 나중에 베토벤도 아니고 미각을 잃거든요. 미각을 읽는데 읽는데 그래도 요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상당히 막 뭐 처음에 뭐 은여였다가 뭐 엄청 막 뭐 쫓기다가 뭐 그 추방이 됐다가 뭐 나중에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정말로 여성 히어로라고 할 법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 사극 중에 그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성균관이 남성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여자가 남장을 해가지고 뭐 공부를 했다 이런 사극도 있지 않았나요? 그쵸. 그 최근에 나온 퓨전 사극에서 나왔죠.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인가? 아마 그걸걸요. 이것도 소설 원작일 겁니다. 이게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원작이. 맞네요. 그리고 그 신윤복 화백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여자가 아닐까라는 설에 기초를 해가지고 사실 여장 남자였다라는 드라마도 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바람의 화원. 바람의 화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없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대장금 얘기 들을 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뒤통수 약간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 그쵸. 네, 그럴 수 있겠네 이런 네. 느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히어로는 네. 좀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보다는 좀 소시민적인 캐릭터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작가님이, 박재범 작가님이. 왜냐하면 영화를 볼 때는 이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를 원하지만 드라마를 볼 때는 떼인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 나오는 히어로 하면은 저는 또 우리나라 드라마는 아니지만 제시카 존스를 좀 꼽고 싶기도 해요. 네. 제시카 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돼가지고 그 성범죄자를 이제 쫓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드라마는 영화랑 약간 그 히어로로서 약간 결이 좀 다르다 이런 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있을 것 것 같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 강연도 상당히 네. 재밌었어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10년 전에 기차를 타고 미국 여행을 하셨대요. 미국 여행을 하셨는데, 가는 도시마다 이제 박물관을 들렀는데, 여기서는 어떤 역사적인 유물,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적인 유물들, 뭐 예를 들면 뭐 고대의 복식이라던가 뗀석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산업시대의 증기기관이라던가 대통령 동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화가 없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화를 잃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 이제 에피소드 1이 이제 그 리부트돼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축제 분위기였대요. 축제 분위기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타워즈는 우리들의 신화다. 건국 신화를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직접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화를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화를 만드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를 들면 DC라든가 마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 올림포스에 이제 신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군웅할거를 하던 그런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 신화를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과학으로 또 현대의 신화를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집 슈퍼히어로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책도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데, 뭐 동양인은 관계성과 맥락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승의 선지자라던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판사에서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제 책을 팔았잖아요. 맞아. 거기 이제 책 가져온 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작에서 이제 부스를 냈었는데, 그 김용 작가님 강연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제 한 권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관객들 호응도 좋았던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이 박재범 작가님이 어떤 히어로에 대해서 히어로의 정의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생각한 그 답변 중에 하나가 시대상 변화에 따라 제시되는 가장 극적인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곰씹어 볼수록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가 보통은 많이 흥행을 하는 게 히어로물보다는 제 생각에는 경찰물이나 느와르물이 좀 많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깡패 나오는 그런 깡패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치와 뭐 어떤 경제의 그 정경유착? 정경유착 같은 네. 거를 네.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비리 같은 걸 밝혀낸다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생각나는 영화는 내부자들 음. 내부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경찰 나오는 영화 또 베테랑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라는 어떤 히어로적인 영웅상들이 네. 사실은 외국과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강연 들으면서. 네. 그렇죠. 저는 비밀의 숲 생각했거든요. 그 네, 드라마인데, 네. 예, 그것도 어떤 살인 사건을 파헤치면서 결국은 검찰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밝혀내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네. 그렇죠. 시그널도 그렇죠. 시그널도 네. 네, 그런 게 있고. 시그널이 그 시간 여행하는 그거죠. 네, 그 네. 무전기로 네. 과거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무슨 비리 이런 게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그널. 네, 네. 안 그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옛날에 그 동감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런 무전기 가지고 이제 과거랑 소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완전 이제 로맨스긴 했지만, 네. 아무튼 그 다음에 김보영 작가님이 다모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다모도 그 여자 히어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모르시나요? 네네. 예, 그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 그렇군요. 예, 아마 주인공이 하지원 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모 페인들을 양성하던 그런,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뭐 역사적인 소재라던가 이런 사료를 찾아서 네. 그 어떤 작가분들이 창작을 할 때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DB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게 이 컨퍼런스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추가로 다룰 이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소니 여기서 네. 그 통일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컬처링이라는 역사문화 네. 포털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종합 DB 뭐 이런 승정원 일기라든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를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인들이 문집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고구려나 독도나 위안부에 대한 자료,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뭐 이런 규장각 뭐 이런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보네요. 네, 국학진흥원에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뭐 자료, 그다음에 일기들. 그러니까 일기가 사실은 가장 사적인 그런 기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일기에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이제 남존여비라고 해서 네. 그 남자들의 기록이 이제 그 공식적인 기록에 많이 남았잖아요. 여자들의 기록은 잘 안 남아 있는데 일기에는 이게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는 자료도 있대요. 이게 그 1970년대에 전국의 설화라던가 전설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방대한 양으로 출판을 한 것들이고, 전설의 고향이 다 여기서 뽑은 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건 처음 알았는데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컨퍼런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저희가 이 컨퍼런스와 함께 그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온이라는 책을 함께 다뤄볼까 해요. 근데 네. 저는 네. 이 작품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네네. 뭐 한국형 슈퍼 히어로에 대해서 저희끼리 좀 더 떠들어보고 네네. 싶어서 사실 준비를 하다가 네. 저희 방 준비하기 날라가가지고 아니, 말씀을 공상님이 드렸는데, 저희가 네. 그 공유 문서로 원노트를 가지고 이제 네.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동기화를 저는 네.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동기화가 앞에 게 안 돼 있었다며요. 그럼 저는 그냥 네. 이게 뭐 인터넷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안 됐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평소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아. 동기화가 제대로 안 되는 네. 일이. 그래서 네. 아무튼 사실은 계속 한국적인 게 뭔지, 그리고 한국형 슈퍼히어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적인 거. 네. 한국적인 거. 뭐 좀 식상한 발상이지만 한? 네. 한의 정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예전에 이웃집 이 슈퍼히어로 뭐 이런 책들도 읽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우울함이라던가 약간 억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어로물이라도 그렇게 막 어떤 반대가 되는 어떤 한국형 히어로의 정반대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게 뭐 예를 들면 DC라던가 마블이라던가 뭐 이런 뭐 서양식 이제 히어로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히어로물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요즘은 이제 뭐 아이언맨이 죽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꼭 밝다고만은 못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히어로물의 이제 전제는 이 사람들이 못된 악당을 호쾌하게 무찌르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형 히어로라고 한다면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감춰진 슬픔이라던가 아픔이 있고 좀 어떤 한으로 대변되는 그런 억울한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좀 한국적이라는 것이 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조선 후기부터 역사적인 그런 변화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민주화 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혼란의 시대에서 이제 서양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서 우리나라 것을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돼가지고, 네. 한국적인 걸 더 정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계정에, 제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한국적인 게 뭘까요? 이렇게 제 아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대답들이 뭐냐면은 뭐 해금 소리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음악 전공자신데 해금 소리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꼽으시는 분도 있고 국밥 네. 꼽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한국적인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한국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뭔지 잘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좀 집착하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네. 저는 한국인 하면 고추장이라던가 김치 뭐 이런 고추가 들어간 네. 빨간 뭐 이런 것들이 빨간 음식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고추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없었다면서요. 맞아요. 예, 최근에 조선 후기에 그쵸. 예, 멕시코에서 들여온 거잖아요. 그걸 처음 알았을 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네. 나는 고추장 뭐 이런 거 막 엄청 네. 하길래 이게 한국인의 뭔가 매운 걸 잘 먹는 뭐 이런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우리나라 전통 김치는 백김치에 더 가깝다고 그쵸.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럼 정말로 한국적이라는 게 뭘까? 사실 저는 옛날에 삼국시대 뭐 이런 거 배울 때 우리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나의 조상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게 이 민족성과 이제 국민성이라는 게 네.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변하지 않는 뭔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지금에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네. 어떤 우리나라화 되어서 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약간 우리나라 것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면 네. 한문이 한국적인 것일까요? 한문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글을 쓰면서 한자 병기를 한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네.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계를 이제 딱 가를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행을 다녀보면 네.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의 또는 그 지방 사람들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지만 어떤 네.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스펙트럼이 네. 있는데 그 스펙트럼의 범위가 예를 들면 중국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그럼 한국은 그 중국과 약간 겹쳐지면서 그 조금 더 나간 어디까지고 그래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는 어느 부분까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나요? 그 횡단보도 건널 때 네, 얘기?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가치관의 차이라던가 어떤 생활 양식의 차이라던가 어떤 것까지를 상식으로 보는가 뭐 이런 것들도 네,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네. 유럽인들을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사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왔는지, 뭐 영국에서 왔는지, 그렇죠, 독일에서 모르죠. 왔는지. 네. 근데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들을 잘 알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뭐 프랑스 사람이면은 당연히 프랑스 사람 알아보고 다른 나라 사람 알아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좀 비슷한 맥락에서 네. 뭐 서양인들은 당연히 동양인들을 못 알아보겠죠. 네.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잘 못 알아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고 거기에 네. 뭔가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중국에도 사실 연변 쪽 가면은 네. 거의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는 분들이 많고 북한 네. 분들도 많고 그렇대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백두산 천지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거기서 한 나흘 정도 머물렀는데 중국 네. 음식은 하나도 못 먹고 계속 아, 한국 음식만 먹고 왔다고. 네, 한국 식당도 상당히 많고 거기 사는 분들도 다 한국말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네. 그러면 북한이랑 우리는 과연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북한에서 네. 사실 그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뭔가 전통적인 이런 거를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복도 뭐 네. 많이 입고 외래어도 안 쓰려고 그쵸, 하고. 외래어 안 네. 쓰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미국 걸 많이 받아들였다면 거기는 러시아라던가 중국 걸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중국 문화라던가 러시아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온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뭐 어떻게 네.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공상님은 한국형 히어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하고 사실은 컨퍼런스에서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결국은 컨퍼런스 전체에서도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여러 발표자들 얘기를 하면서 네. 약간 그런 건 잡힌 것 같아요. 우리가 소콜드 이제 한국형 히어로라고 했을 때 가지는 어떤 선입견이라던가
그 딱 스테레오 타입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홍길동으로 대변되는 홍길동이나 아기장수 설화로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찾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국형 히어로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브랜드화를 하고 싶다던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던가 했을 때 그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히어로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스테레오 타입에 갇혀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벗어나야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쵸. 오히려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좀 한류 뭐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좀 인기를 끄는 경우에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에 BTS가 한국적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국악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한복을 입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음악은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음악들을 하는 거고 춤도 그런 춤을 추는 것이지만 또 이제 세상의 어떤 한국적인 것으로서 이제 많이 그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뭐 굳이 한국형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저희가 이제 다룰 책도 그렇지만 그런 동네 히어로로 대변되는 그런 생활 밀착형 히어로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충분히 한국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소설에서도 사실은 그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하는 것 같은 작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좀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화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고 또 반대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넓어진다는 것도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좀 약간 도시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에서 좀 한국적이라고 불리는 것에 뭔가 특성이 하나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 생각나네요. 그 서울의 풍경을 찍어놓고 사이버펑크라고 해서 올렸던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분명히 도시긴 도시인데 한국적인 뭔가 도시 풍경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우리가 한국 하면 떠올리는 한국적이다 하면 떠올리는 전통이나 아니면 뭐 한복 이런 것들은 좀 이미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실 그 개량 한복이라던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저 그것도 봤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한복 체험을 많이 하는데 이 한복들이 그 기존의 그 어떤 한복하면 한복에 갖춰야 할 규칙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또 굳이 그걸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규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한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퓨전 한복이라든가 생활 한복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이뻐요. 이쁘고 그러니까 입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은 입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문화라는 거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게 어떤 고정되어 있고 박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문화로서의 기능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또 비슷한 논란이 생각나는 게 그 서울에서 경복궁이었나 거기서 입장할 때 한복을 입으면 뭐 할인해준다 이런 그 이벤트를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량 한복은 허용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저희가 좀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그것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로 들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네.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집 슈퍼히어로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슈퍼히어로와 연결되는 작품도 많아요. 많이 네, 네. 그래서 그 이웃집 슈퍼히어로를 먼저 보시고 읽으시면 더 재밌겠죠?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편보다 후편이 좀 더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아, 네, 저도요. 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세계관이 좀 더 무르익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상님은 어떤 작품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다 괜찮았는데, 네. 저는 표제작도 일단 괜찮았고, 표제작이 이제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았고, 네. 저격수와 감적수의 관계, 이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도 재밌게 읽었고, 캘리번, 듀나가 쓴 캘리번도 재밌더라고요. 아, 캘리번. 네. 거의 약간 저는 사야의 노래가 떠오르던데, 어쨌든 네. 대구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의 소굴 같은 곳이 되는 그런 작품이죠. 레드존이라는 네. 곳이 돼가지고. 건물에 빨간색 식물이 막 빽빽하게 덮여 있고, 약간 바이오 하자드에 나오는 것 같은. 이 소설에서도 직접 언급이 되는데 우주 전쟁이었나요? 네, 조지 웰스의 네. 소설이죠. 네네. 그 장면 같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듀나 작가님 소설은 약간 네. 가끔 오타가 보여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발견했는데. 아, 그래요? 저는 한두 군데 발견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상당히 재밌으면서 약간 암울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네. 소설이었죠. 세계관도 너무 재밌고. 네, 맞아요. 가장 여기 나온 소설 중에 가장 뭐랄까 좀 스케일이 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그다음 요 영웅도전 요것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굉장히. 영웅도전 이게 신라 시대 그거죠? 네. 저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렇죠.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전우치전 보는 느낌으로 되게 피식피식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 작금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것 같지 않던가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장보고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떤 도적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적으로부터 어떤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더 보내주는 게 아니고 창고를 지키던 사람이 창고를 잘 못 지키면 그 사람이 가족을 멸하고 이런 식의 벌을 더 주어가지고 벌을 더 더 주는 그런 식의 이 정부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료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대상에 잘 녹여가지고 내가지고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품만 꼽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저격수와 감적수의 관계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요거는 이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네. 순간이동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요. 순간이동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좌표를 살짝 조금 잘못하면은 예를 들면 벽에 끼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그거까지 고려하면 너무 태양을 저희로 또 공전하고 있고 심지어 은하 안에서도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순간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갑자기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적수라고 하는 미래 예지 능력이 있는
동료를 같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네, 그 동료와 같이 움직이는데 그쵸. 지금 움직여도 되는지를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죠. 이 동료가 잠깐 앞의 이제 네. 그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동하면 어때? 이러면 죽어. 이렇게 하는데 또 죽어.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료도 그러니까 상당히 약간 앞의 미래밖에 못 보는 거죠. 네. 긴 이제 네. 미래는 못 보고 그래서 로또라던가 뭐 이런 네. 복권을 맞추는 데는 전혀 네. 네. 대신에 효과가 이제 없다고. 그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면서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 FPS 게임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네. 두 사람이 그 인명을 구조하는 특수부대 같은 소속인데 사실은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순간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더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사실 비행 능력이 있는 막 사람들은 그냥 누구를 구출한다, 높은 빌딩에 갇혀 있는 누구를 구출한다 그러면 날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이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슬럼프에 빠져요. 이 주인공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테러를 맞죠. 네. 테러범이 이제 네. 침입해가지고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거기를 가가지고 폭탄을 이제 짚고 이제 폭탄을 이제 바다로 또 순간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심리 묘사가 너무 좋았어요. 이 주인공과 네. 이 감적수인 네, 지안, 세이와 지안이. 네. 네. 간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 묘사 같은 게 너무 좋았고 여기 보면은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 있게 써야 된다. 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능력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지안이는 그런 목표가 없죠. 네. 네. 그냥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차이에서 오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장강명 작가의 알골이 좋았어요. 알골이 왜 좋았냐면 이게 첫 작품이죠? 네. 제일 첫 번째 있는 작품인데 네. 나쁜 놈이 이기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안티히어로적인 그쵸. 그런 안티히어로물이라서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네. 왜 죽인 거죠? 그 누구야? 3명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작품 설명을. 근데 뭐 자세히 설명하면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현대는 아니죠. 좀 가까운 미래인 것 같은데 네. 3명의 그 초인이 나타나요. 네. 3명의 초인이 나타나는데 네. 이 초인들이 서로 이제 그 어떤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3명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엄청난 그 재앙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다들 자기 힘 때문에 그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가족을 죽인 그런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세 사람들이 이제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약간 스스로 유폐되어 있는 그 어떤 화성의 위성에 유폐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들을 취재하러 가는 한 사람이 사실은 취재를 한 사람이 그 어떤 그냥 평범한 기자로 꾸미고 있지만 사실은 작가 아닌가요? 네 작가죠. 책을 쓰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연구자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 그 오컬트 뭐 이쪽 연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네들을 취재하러 가는데 사실 이 사람도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명 중에 가장 리더격이었던 사람을 죽입니다. 프로스페로. 네, 프로스페로를 죽이는데 프로스페로가 어느 작품에 나오는 모르겠어요. 뭔가요? 여기 보면은 메데이아랑 멀린이랑 프로스페로거든요. 네. 근데 멀린은 저도 뭐 들은 적 있는데. 네, 멀리는 그 아서왕 설화에 나오는. 그쵸.
메데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래요. 그렇구나. 네.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리메이크가 된 캐릭터인가 보네요. 메데이아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템페스트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프로스페로가. 그러네요. 어쨌든 이 사람도 윌리엄 약간 셰익스피어의 네, 템페스트에 나오는 뭐 마법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결국 프로스페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초인이 결국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미래 같은 거를 살짝 보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메데이아가 그럼 너의 예명을 볼드모트로 짓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볼드모트 어때? 네. 그러니까 프로스페로가 이 둘을 거의 그냥 붙잡아 놓고 있던 거죠?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이 프로스페로가 말하는 것들이 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니 뭐 다른 사람들 알 거 뭐야 우리 셋이서 뭐 더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웨이큰도 재밌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익스피리언스 파크였나요? 경험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씌워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로마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간 것처럼 경험을 생생하게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어떤 그 테마파크 놀이공원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VR 같은 거죠? 그쵸. VR인데 좀 더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로 거기에 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거를 중간에 이제 억지로 끌어내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이제 원래의 데이터와 막 섞여가지고 사람이 거의 식물인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웨이큰의 화자가 필리핀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익스피리언스 파크에서 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견학을 와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테러범이 거기에 침투를 해가지고 애들 인질로 잡고 그래서 이제 일개 계약직 사원이었던 게다가 짜였던 주인공의 남편이 거기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영웅적인 노력을 하다가 결국 희생이 되어서 식물인간이 됐죠. 그 다음에 주인공은 그 프로그램의 아내로서 이 얘기를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 알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모든 이 소설 전체가 상당히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색하게 일부러 되어 있어요. 또 필리핀 사람이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한다는 설정인데 근데 어휘는 대단히 고급 어휘를 많이 쓰시고 맞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약간 어리게 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좀 그런 경향을 느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 약간 천천히 이제 말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휘들이 상당히 고급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말이 어설플 뿐이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초등학생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가진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았고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아, 네, 저도 좀 그렇긴 그쵸. 했어요. 네. 네. 그냥, 어색한데, 이게 문어체로 어색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로 네, 네. 써가지고 어색한 느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그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그 어떤 계약직을 고용을 해서 네. 이 익스피리언스 파크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직접 고용이 될 줄 알았는데 다 잘라버리고 알바한테 이거를 운영을 맡기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는 그런 좀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엔딩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엔딩에서 이제 나를 동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CDC님의 그것도 있어요. 그 주폭 천사 관라전이라고 네. 이거는 월간 영웅 홍명전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후속작이죠. 네. 그래서 이거랑 그 월간 영웅 홍명전이랑 또 다른 한 소설이랑 묶어가지고 따로 단행본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 책도 상당히 알마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네. 그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 나오는 소설이 다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소설은 좀 여러분이 많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기 때문에 뭐 소개는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금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는 네. 읽으면서 약간 그 나히야 생각났거든요. 나히야요? 네, 그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모르시나요? 네네. 아,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애니메이션.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 만화 원작인데 네. 요즘 이상하게 그 히어로물이 좀 인기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지금 가장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히어로물 중에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전체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서 약간 원나블의 후속이 될 것 같은 그런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설이랑 되게 비슷한 설정들이 많은데 그 랭크가 있어요. 그 히어로 랭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사람들이 그 특정 히어로를 막 응원을 한다거나 특정 히어로의 팬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이 히어로가 이제 활약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어로들도 그 자신의 어떤 그 인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단히 신경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나히야랑 원펀맨이랑도 네.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원펀맨도 뭐 급이 있죠. 네, A랭크, B랭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히어로의 급이 있고 거기도 랭킹이 있죠.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렇게 있고 근데 막 실력이 좋지도 않은데 막 우연한 계기로 그쵸. 좀 부풀려져가지고 네, 막 A랭크가 된 사람도 있고 네. 반대로 주인공인 그 원펀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 캐릭터가 좀 성의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C등급인가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다 말아가지고. 원펀맨 저 블루레이도 샀는데 제가 한국 성우를 좋아하니까 그 더빙된 애니메이션을 이제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더빙을 해줄 테니까 우리 블루레이를 사라 이러면은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네 원펀맨 그 블루레이도 제가 있고요. 저 더빙이
넷플릭스에도 원펀맨 올라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더빙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더빙이랑 입 더빙이랑 달라요. 달라요? 예, 예. 그 성우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더빙의 완성도 자체는 이 블루레이 판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더 유명한 성우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넷플릭스 더빙판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펀맨도 참 약간 기존 히어로물의 정석을 좀 비트는 듯한 작품이죠. 그쵸. 예, 예. 네. 그 주인공이 상당히 간지가 나지 않고 네. 네. 성장 스토리 같은 거는 없고 이미 네. 최강으로 네, 이미 최강이 되었네. 예, 센 네. 이 그러다 주인공이, 보니까 네. 역설적으로 자신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좀 지루해하는 그렇죠. 그런 고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루해하고 네. 그쵸. 네. 히어로물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취향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 DC 유니버스나 뭐 네. 마블 유니버스 작품도 그렇게 챙겨보는 편은 아니고 뭐 한번 보니까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재밌기는 한데 근데 그냥 그 히어로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뇌리에 떠오르는 거는 슈퍼맨의 이미지. 그러니까 슈퍼맨이 이렇게 수트를 입고 촌스러운 수트를 입고 악당들을 무찌르잖아요. 근데 그런 그 구도가 보통은 이제 해피엔딩이 많잖아요. 네. 일단은 히어로가 승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저거는 꿈과 희망에 찬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현실적이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런 비판이 있죠. 깊이가 없잖아요. 히어로물이라는 뭔가. 거는 뭔가 사회 문제 자체를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이제 해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그 마취제 같은 거다 막 이런 비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공권력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히어로들이 이제 사적으로 약간 네. 민간에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도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히어로물이 이제 뜰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경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나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찰이 아닌 민간의 히어로가 활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을 보호해줄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안이 이미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나오는 그런 히어로물이 많은 거고. 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네요. 오트스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아, 컨퍼런스에서? 그랬던가요? 네. 아, 거기서 제가 들었나 보네요. 네. 저도 이제 슈퍼 히어로물을 이제 뭐 슈퍼맨 같이 엄청 힘센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막 다 물리쳐서 권선징악을 했다 이런 스토리 자체를 사실 좋아하진 않고 네. 저는 이제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나 인간적인 고민들 같은 거 네. 아니면은 그 작품 내에서 그 슈퍼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묘사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어떻게 세계와 그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영화를 추천을 드리자면은 네. 그 다크나이트, 아, 배트맨 다크나이트. 나오는 다크나이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나 아이언맨 같은 것도 보면은 네.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그 고뇌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쓰는 거는 마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실 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 사고가 있기 이전에 외과 의사였고 그래서 이 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네. 말도 안 되는 미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다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네. 공부 시작. 이 외과 의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천재거든요. 네. 그 작품 내에서 그 순간 기억법이라고 하나요? 네. 그 뭐라 그러죠?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 안 네네. 까먹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마법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작품 내에서 우리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실은
그 일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작품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단순히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치를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작품들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묘한 이야기, 네. 스트레인지 띵스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느낌의 작품인 것 같고 그 듀라라라라고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아, 네. 네, 그것도 좀 좋아해요. 네,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슈퍼 히어로가 아니더라도 네. 그게 좀 약간 보통의 인간에서 약간 벗어난 사람들 아닌가요? 아 보통의 네. 보통에서 벗어난 인간들도 있지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그 두 소년이잖아요. 네. 걔네들은 사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도 뭐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죠, 약간.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평범해 보이지만 네. 뭐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군상극이라는 그런 네. 매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기들이 맞물려가지고 결국 네.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그거는 히어로물은 아니고 배틀물이지만 우에키의 법칙이라고 아, 네. 네 그것도 이제 주인공이 좀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지고 막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식물 키우는 그거 아닌가요? 네네 네.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아, 네. 좋네. 요즘 같은 이제 환경이 중요한 시기에 그쵸,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네요. 네. 나라에서 비싸게 사줄 것 같은 그런.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능력자 배틀물로 이제 좀 범위를 확장하면 상당히 많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네. 뭐 원피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원피스는 좀 그 약간 주인공들이 너무 세가지고 네, 주인공들이 너무 셈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 더 그래요? 더 세지기 위해서 더 세지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를 해봤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많은 얘기를 신나게 했네요. 가치 있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게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뭘 다룰 건가요? 다음 방송은 우주 영화 특집입니다. 우주 영화 특집이어서 스페이스. 네, 네. 저희가 퍼스트맨, 그래비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에드 아스트라까지 네. 세 개의 영화를 가지고 떠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 이제 만나기 전에 저희 네. 방송은 팟빵과 파티와 팟빵이 요즘 그 앱이 위험 앱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네, 네,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팟빵과 파티와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조금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유튜브에서도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뭐 어느 플랫폼에서든 네, 남겨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인스타그램 계정도 구독하시면 저희 네. 방송 공지 같은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